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드실 계획입니까? 별것 아닌 선택 같지만 사실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치킨 한 마리쯤 괜찮겠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배달시켜 먹자.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말들이 결국에는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폭식, 간단히 말하면 자기 몸에 독을 붓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소화기관에 음식을 쏟아붓는 것은 자신의 몸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42살 직장인 강민호 씨. 그는 오늘도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좌석에 앉자마자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냅니다. 배달앱을 켜고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치킨, 피자, 족발, 떡볶이. 사진 속 음식들이 눈앞에 춤을 추는 듯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머릿속은 이미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변명을 꺼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잖아. 오늘만 괜찮아. 그 말은 매일 반복되는 주문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리자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문을 열자 뜨거운 기름 냄새가 복도 가득 퍼지고 상자를 열면 황금빛 치킨이 눈앞에서 반짝입니다. 바삭한 껍질, 흐르는 육즙, 혀를 감싸는 양념, 목을 타고 내려가는 콜라의 탄산. 순식간에 그의 뇌는 도파민 폭탄을 맞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은 딱 몇 조각만 먹고 남겨야지.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다짐은 언제나 첫 입과 함께 무너집니다. 첫 조각을 베어 무는 순간 그는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이제 진짜 끝. 그 말은 5번, 6번 반복되었고 결국 상자는 텅 비고 콜라 병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뒤척입니다. 속이 더부룩해 잠이 오지 않고 의사는 목을 타고 올라와 쓰라림을 남깁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지만 숙면은 아닙니다. 잠결에 식은땀이 맺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는 거울 앞에 섭니다. 얼굴은 퉁퉁 부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혀에는 두꺼운 백태가 낀 듯했고 입안은 텁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상사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툭 치며 속삭입니다. 야, 또 밤에 폭식했지? 얼굴이 완전 부었어.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의 선택이 오늘 하루를 망쳤다는 것을. 안 해도 더는 참지 못합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먹다간 큰일 나. 그녀는 수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만이야. 내일부터는 진짜 줄일 거야.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변명을 반복합니다. 오늘만 괜찮아.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내일부터 진짜 줄일 거야. 하지만 그 내일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저녁 폭식이 위험할까요? 첫째, 위장은 밤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낮에는 2~3시간이면 끝날 소화가 밤에는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위 속에서 음식은 썩고 그 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혀에 백태가 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뇌가 쓸 힘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의욕을 잃는 이유입니다. 셋째, 공복 시간이 줄어들수록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공복이 길어질 때만 켜지는 이 유전자는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폭식하는 사람은
이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민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밤마다 반복되는 풍경. 식탁 위에는 또다시 기름진 치킨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여보, 어제도 먹었잖아. 이렇게 계속 먹으면 못 망가져.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합니다. 오늘만이야.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줄일 거야. 그 말은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어온 변명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이란 말은 결코 오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밤이 깊을수록 남편은 더부룩한 배를 부여잡고 신음합니다. 뒤척이고 트림을 하고 가슴을 두드립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심장마비라도 오면 어쩌지. 그녀의 불안은 밤마다 커져만 갑니다. 아침이 되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남편의 얼굴은 부어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억지로 일어서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왜 본인은 모르고 나는 이렇게 속이 타야 할까? 가족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조차 아빠의 변화를 느낍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아침마다 피곤해 보여? 아빠랑 놀고 싶은데 왜 자꾸 누워만 계셔? 순수한 아이들의 질문은 아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폭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먹는 순간의 즐거움 뒤에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두려움뿐입니다. 아침 회의실. 모두가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는데 한 사람만 고개가 자꾸 떨궈집니다. 강민호 씨, 그는 또다시 어젯밤의 폭식 때문에 두 눈이 무겁게 감기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팔꿈치로 그를 툭 치며 속삭입니다. 야, 또 어제 치킨 먹었지? 얼굴 완전 부었어. 그는 억지 미소로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동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폭식 습관이 그의 몸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평판도 무너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 보고서는 늘 미완성이었고 회의 자리에서의 발언은 힘이 없었습니다. 상사조차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민호 씨, 요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냐?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뭇거리며 괜찮습니다라고만 말할 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식은 직장에서의 성과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갉아먹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같이 프로젝트 하자라는 말 대신 저 사람은 피곤해서 일 못할 거야라는 평가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사회 전체에도 파장이 있습니다. 밤마다 폭식하는 습관은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의료비 폭증으로 연결됩니다. 병원 대기실마다 늘어선 환자들, 그 뒤에는 수년간 쌓인 잘못된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결국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고통, 동료들의 불신, 사회적 비용까지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파괴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저녁의 한 끼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승원 씨. 그는 3년 전 95kg 넘는 체중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식단도 줄여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못 가 포기하고 결국 요요 현상만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합병증이 올 확률이 90%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음식 생각에 잠을 설쳤고 동료들이 점심을 먹는 모습만 봐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을 넘기자 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점심만 먹습니다. 식탁에는 채소와 단백질이 중심이고 기름진 음식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처음엔 밋밋하고 심심했지만 몸이 가벼워지자 그 맛마저 달라 보였습니다. 무려 20kg를 감량한 지금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했는데 지금은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 사람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제는 시작할 용기, 그리고 버틸 인내입니다. 왜 공복이 우리 몸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줄까요? 첫째, 에너지 전환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다이어트뿐 아니라 세포의 재생 과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노폐물 배출입니다. 평소 소화에 쓰이던 에너지가 몸속 쌓여있던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데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통, 피로,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몸이 스스로를 청소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셋째, 뇌 에너지 활성화입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남은 에너지가 뇌로 전달됩니다. 공부가 잘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공복일 때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르투인SIRTUIN. 이 유전자는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공복이 길어질수록 이 유전자는 강하게 작동하고 그 결과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공복이 길어질수록 이 작은 발전소가 늘어나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지 않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몸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단식은 현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공복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새벽 공양 이후 해질 무렵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수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슬람의 라마단은 해가 떠 있는 동안 모든 음식을 금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복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삶을 본질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공복을 말하는 이유는 이미 인류가 경험으로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치킨, 피자, 햄버거가 눈앞에 도착합니다. 편의점에는 24시간 내내 달콤하고 짠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축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들고 있는 이유가 가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풍요가, 바로 그 편리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또다시 배달앱을 켜고 치킨을 시키고 콜라를 곁들입니다. 먹는 동안은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새벽에 찾아오는 가슴 두근거림, 아침에 부은 얼굴, 직장에서의 무기력, 병원 진료실에서 듣게 될 끔찍한 진단.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당뇨 수치가 위험합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오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배부름 속에서 병들며 살 것인가, 배고픔 속에서 건강을 되찾을 것인가. 여러분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배달앱을 켜느냐, 아니면 잠시 내려놓느냐?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조심할 걸. 그때 조금만 줄였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녁 한 끼를 줄이십시오. 공복에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선택은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